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이번 주차의 주제는 Stack Overflow knows anything입니다. 그래서 Stack Overflow라는 사이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떤 것이든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학습을 하시다가 혹은 코딩을 진행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에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어디서 물어보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C 프로그래밍 기초가 됐든 R 프로그래밍 기초가 됐든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가 됐든 뭐 기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과목 한 가지쯤은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에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음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부분들은 물론 한글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네.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만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 솔루션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많은 개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구글 혹은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는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질의응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여기에는 개발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답변들이 토론 형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써야 하는가에서부터 왜 이것은 쓰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네이버에서 한글로 검색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의 답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른 답변이에요. 제가 거기다 질문을 올려도 초등학생이 답변이 답니다.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옳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검색을 했을 때 지식인은 가급적이면 거르시고 가능하다면 만약에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블로그의 경우에도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도 조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글루스나 티스토리와 같은 좀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글들을 주로 올렸고 이 블로그가 어느 쪽에 특화된 블로그인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기재된 정보들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이번 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ntence of this week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the 19 problems that beginners frequent face. 네. 그래서 초심자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19가지 문제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ll errors find in Stack Overflow. 네, Stack Overflow에서 모든 에러는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러들은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해보고 한번 검색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Sentence of this week입니다. 네, I'm not a real programmer. I threw together things until it works, then I move on. 네, 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네, 나는 단지 네, 그냥 같이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게 동작할 때까지. 그 다음에로 넘어간다. 즉 동작할 때까지 계속 해보고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난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이것저것 맞고 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결국은
정말 유명한 프로그래머들도 결국은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누구나 겪는 문제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거고, 단지 너무 많이 겪어서 무감각해지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지 몇 번 그런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금방 프로그래머로서의 몫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the 19 problems that beginners frequent face. 그래서 초심자들이 자주 만나는 19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confusing equal assignment operator with equality operator. 네,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를 혼동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혼동하죠. 변수에 대입할 때에는 equal 하나를 쓰고 같은지 물어볼 때에는 2개짜리를 쓴다라는 거를 혼동을 해서 여기에서 에러를 많이 일으키기도 한다. We are confused about those operator. 네, 우리는 이 두 연산자를 혼동한다. So we know about case using equal and equal.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언제 하나짜리를 쓰고 언제 2개짜리를 쓰는지. Equal is meaning about assignment. 하나짜리는 assignment 대입 연산자고, equal is meaning about equality. 네, 같다라는 뜻이다. 얘는 수학에서는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같다와 대입하다를 같은 기호를 쓰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2가지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we usually use equal in if and equal in for. 네. 그래서 우리는 if문에서 하나짜리를 쓰고 for문에서 2개짜리를 쓰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여기 for문에서의 2개짜리를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for문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for i는 1부터 i가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i 플러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요때 요게 하나짜리다. 그리고 if는 if i가 10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f는 이렇게 쓰면 틀렸다. 이렇게 2개짜리를 써서 1과 같다면 이게 좋은 거고, for문의 시작은 2개짜리를 쓰면 틀린 거고 하나짜리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confusing precedence of operation. 그래서 우선순위를 헷갈린다. 연산의 우선순위를 헷갈린다 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confusing precedence of operation in expression. 수식에서의 연산의 순서를 헷갈린다. When in doubt, use parentheses to inverse precedence.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간다면 괄호를 써라. 강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의심이 간다. 근데 얘가 먼저 연산을 수행해야 될 것 같아. 플러스랑 곱하기랑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 근데 난 플러스를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 가로를 묶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얘가 먼저 되니까. 그래서 의심 간다면 괄호를 이용을 해라. It never hurt to use a few extra parentheses. 그래서 추가적인 가로, 몇 개의 추가적인 가로를 더 쓴다고 해서 절대로 망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를 써라. 근데 예를 들어서 x는 4고 y는 7이고 z는 3일 때 x 플러스 y 곱하기 z는 25다 라고 했을 때 4, 7, 3이니까 곱해서 21이고 4 더해서 25지만 여기에 가로를 붙여주면 11 곱하기 3 돼서 33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사용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onfusing Structure Member Operator. 구조체에서의 멤버 연산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C를
구조체까지 학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구조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그 구조체의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네, 혼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confusing structure member operators. 네. struct val is a structure and structure ptr is a pointer to a structure. 그래서 이게 포인터 변수고 죄송합니다. 이게 구조체 변수고 이게 구조체 포인터라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멤버 변수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요 화살표는 네. 포인터에 사용하는 거고요. 요 점은 변수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죠. 얘는 대문자면 안 되는데 이거 소문자입니다. 네.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얘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Using incorrect formatting codes for printf and scanf. 네, 그래서 네. 형식 지정자 코드를 잘못 사용했다. printf와 scanf에서입니다. Using incorrect formatting code for printf and scanf. Using %f to print an int. For example, can lead to visual output. 네. 정수를 출력하는데 실수를 출력하기 위한 형식 지정자인 %f를 사용을 하면은 결과가 괴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수인데 %f를 쓰면 0.0000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얘를 %d 네, 정수를 출력하기 위한 %d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네. The reason printf is %f format expects an argument of type double and print it in decimal from with no exponent. Very small values will be printed as 0.000000. 네. 그래서 이유는 printf에서의 %f 포맷은 네, 더블형의 실수형 인자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10진수를 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아주 작은 값으로 출력이 돼서 0.0000으로 출력이 된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remember that the actual base index of an array is 0 and the final index is 1 less than the declared size. 네. 그래서 배열을 사용을 할 때 배열의 인덱스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배열의 전체 선언된 크기에서 하나 작다. 즉 n개의 배열을 선언했다면 0부터 n-1까지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개의 원소를 가지는 데이터라는 배열을 선언했을 때 네, 1부터 20까지 사용하면 얘는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0부터 19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다음은 Modeling Syntax for Multidimensional Arrays. 네. 다차원의 배열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좀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2dimensional array를 이런 식으로 해서 10x10으로 선언을 했는데 네, 엘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2행의 7열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2,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네, C 프로그램에서 자주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confusing strings and character constants. 네, 그래서 문자 상수와 네, 문자열을 네, 헷갈리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애는 얘는 문자열입니다. 예,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애는 문자입니다. 네,
오로지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얘는 string, 얘는 캐릭터라고 부르죠. 네. This can cause troubles in comparisons of strings against character constants. 네, 그래서 네, 캐릭터 상수에 대응해서 스트링을 비교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forgetting that string end in a null character \0. 네, 그래서 문자열의 끝은 널 문자로 종료된다는 것을 잊는 거. 네, 널 문자는 백슬래시 0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널 문자라고 하고 혹은 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this means that a string will always be one character bigger than the text is stored.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문자열의 길이보다 반드시 한 캐릭터만큼 더 크게 잡아줘야 된다. 왜? 얘가 저장될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It can also cause trouble if a string is being created on a character by character basis and the program doesn't tack the null character onto the end of it. 네. 그래서 이것은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스트링이 캐릭터 바이 캐릭터 베이시스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네, 널 캐릭터로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문자열로 연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네, hello man 이렇게 저장을 한다면 끝에 널 문자가 들어가서 실제로는 인덱스는 0, 1, 2, 3, 4, 5, 6, 7, 8, 9가 돼서 총 10개의 배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tr은 10자리 배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failing to allocate in a memory for a string or if pointers are declared to allocate any memory for it at all 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한 메모리 스트링을 저장하기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을 실패한다. 만약에 포인터가 선언되었고 네, 어떤 메모리에 대해서 전혀 얻을 수 없는 경우,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12바이트를 할당해서 배열로 만들고 네, 포인터를 선언을 해서 널로 한 다음에 메모리를 12바이트를 선언한 다음에 네, 메모리를 카피를 하려고 했을 때 충분한 크기를 할당 받아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Failing to check return value from library function. 네. 그래서 return value를 라이브러리 펑션의 return value를 체크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Most library function returns an error code. 네,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1을 리턴한다든지 한다. While it may not be desirable to check every invocation of printf, be careful not to ignore error code in critical operation. 네, 그래서 반면에 이것은 기대하지 않은 어떠한 그 동작이 발생했을 때 printf에서 네, 호출이 발동을 했을 때 그 에러 코드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크리티컬 오퍼레이션일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동작일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of course, forgetting to store the value returned by a function when that the only way to get the value out of it is a bonehead move. But people do things like that every now and then. 네. 당연하게도 이 리턴 밸류들을 저장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함수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오직
그러한 동작에서 밸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인 리턴 밸류를 저장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네. 사람들은 항상 그런다. 뭐 그런 행동들을 항상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네드 같은 경우에는 뭐 뼈, 머리 이런 식인데 보네드 플레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머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having duplicate library function names. The compiler will not always catch search bug. 네. 그래서 어, 함수 이름을 네. 라이브러리 함수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런 버그들을 항상 캐치를 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forgetting to specify header file for library function. 네. 그래서 이렇게 헤더 파일이 있어야지 얘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헤더 파일이 없어서면 얘가 실행이 안 된다. 뭐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specifying variable as parameters to function are supposed and the reverse if the function returns a value through a parameter that means it must be specified as a pointer. 네. 그래서 파라미터로서의 변수들을 정의하는 것과 반대로 만약에 함수가 리턴 밸류가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포인터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턴 밸류는 그냥 에러 코드를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파라미터로 준 거 그 변수에 다시 리턴 값을 어떤 걸 얻고 싶다면 반드시 포인터를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은 네, 값이 call by value가 돼서 이 함수에서 해당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해도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자바나 C++에서 함수 파트를 공부하실 때 해당 부분을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Remember that a function may require a pointer as a parameter even if it doesn't return a value. Through as a rule, this is not a good programming practice. 기억해라. 네, 함수는 네,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아마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비록 이것이 리턴 밸류가 없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 룰은 굿 프로그래밍을 하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getting mixed up when using nested if and else statement. 네. if else 구문을 중첩해서 사용할 때에 얘네들이 mixed up 하는 실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est way to avoid the problem with this is to always use brackets. 네, 그래서 가장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네, 중괄호를 사용하는 거다. 중괄호 요 모양 있죠? 네, 중괄호를 사용하는 거다. Avoiding complicated if constructor is also a good idea. Use a switch if there's any choice in the matter.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나 복잡한 if 구조를 피하고 싶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거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네. Using switch is also useful even for simple if statement, since it makes it easier to expand the construct if that is necessary. 네, 그래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if문에서조차 스위치문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더 확장이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if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게 필요한 경우에도 확장이 좀 더 쉬울 수 있다. 확장적인 구조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를 줄줄이 쓰는 것보단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forgetting semicolons. 네, forgetting semicolons is usually caught by compiler, but we sometimes forget it or add it to a strange place when coding. 네, 그래서 세미콜론을 잊어버리는 거, 세미콜론 요거 있죠. 네, 요 세미콜론을 잊어버리는 거는 컴파일러가 웬만하면 다 잡아주지만, 하지만 우린 가끔 잃어버린다. 이것을 추가하거나 뭐 이상한 플레이스에 코딩할 때 이상한 위치에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나. 파이썬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C나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문장의 마침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빠뜨리면 네,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끝에 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rgetting break statement in switch construct. 네, 스위치문을 썼을 때 마지막에 각 항목에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걸린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쭉 계속 실행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네. As commented earlier, doing so will simply cause the execution to flow from one clause of the switch to the next. 네. 만약에 브레이크 문장을 스위치에서 빼져먹은 경우에는 네, 문장에서 as commented earlier, 네, 앞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네, 실행의 흐름이 전체 하나의 클라우즈 스위치 다음에 나오는 그 구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x에 상관없이 x가 1이면 넘버 1, x가 2면 넘버 2 이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얘는 실행을 할 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까지 다 출력이 된다. 왜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areless mixing and misuse of signed and unsigned value or of different data type. 네, 그래서 different 전혀 다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뭐 unsigned나 signed, 즉 양의 정수만 사용하는 경우나 네, 정수, 음수, 양수, 0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섞어서 혼동하는 경우에도 네, 문제가 된다. 즉 주의력이 없는 혼합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This can lead to some insanely subtle bug. 네, 이것은 정말 아주 미묘한 버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걸 잘못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One particular problem to watch out for is declaring single character variables as an unsigned character. 네, unsigned 캐릭터로 선언을 하는 경우에 네,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Many input-output functions will expect values of unsigned int and fail to probably flag EOF, end of file. 네, end of file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거를 unsigned int의 값을 기대를 했는데 많은 IO 펑션들은 네, 이것들 EOF를 읽는 것과 즉 많은 인풋 아웃풋 펑션들이 unsigned int를 기대를 했을 때 네, EOF를 읽는 것을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플래그 값을 It is recommended to cast function arguments to proper type even if it appears that type conversion will take care of it on its own. 네. 그래서 이것은 캐스팅 펑션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다 나은 타입으로 만약에 이것이 타입 컨버전에 대해서 뭐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confusion of variable names. 네, 변수의 이름에 대한 혼동 문제입니다. It is recommended that search identifiers be unique in their first 6 characters to ensure probability of code. 네, 그래서 이것은 추천된다. 이러한 그 식별자, 네,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유니크하게 첫 번째 6째 글자가 식별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네, 프로그램 코드의 포터빌리티, 이동성을 그러니까 호환성을 유지시키는 데 좋다. 네.
Finally, one letter difference leads to real problems. 네, 한 글자만 다른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 네. Here are some of situations that were detected and lead to fixing undetected bug in the code. 네, 그래서 네, 아티스트와 아트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아트리스트를 at리스트라고 쓴다거나 디스를 디스라고 쓴다거나 데이터를 데트라고 쓴다거나 파일네임을 파일네임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뭐 where am I 뭐 이런 식으로 혼동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 변수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In general, excessively tricky and clever code. 네, 상당히 트리키하고 클리버, 영악하고 좀 복잡한 이러한 코드들을 만드는 거, 뭐 이런 문제. 네, programs are nasty beast and even if it works, it will have to be modified and even ported to different languages. 네, 프로그램이 아주 중첩되어 있는 괴물 같은 코드라면 만약에 이게 동작한다 하더라도 괴물 같은 코드라면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다른 언어로 포팅을 해야 된다. Maintain a clean structure and do the simple, straightforward thing unless it imposes an unacceptable penalty. 네. 그래서 깔끔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좋은 일이고 네. 이것은 그런 unacceptable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네. 이제 all errors find in Stack Overflow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tack Overflow에서 모든 에러를 찾는다. 네. 그래서 이제 Stack Overflow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What is Stack Overflow? Stack Overflow occur if the core stack pointer exceeds the stack bound. 네, 스택의 바운드를 스택 포인터가 초과했을 때 부르는 이름을 Stack Overflow라고 한다. The core stack may consist of a limited amount of address space, often determined at the start of the program. 네, 프로그램의 시작 포인트에서 종종 결정되는 그런 어드레스의 공간의 양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한다. The size of the core stack depends on many factors, including the programming language, machine architecture, multi-threading, and amount of available memory. 네, 그래서 이러한 사이즈, 스택에 대한 사이즈는 다양한 팩터들로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다양한 팩터들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이 컴퓨터의 구조와 그 다음에 멀티스레딩 기법과 그 다음에 가용 메모리의 양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래 스택 오버플로우의 뜻입니다. 사이트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스택 오버플로우는 네, 스택에서 포인터가 넘어서는 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When a program attempts to use more space than is available on the core stack, that is when it attempts to access memory beyond the core stack bounds, which is essentially a buffer overflow. The stack is set to overflow, typically resulting in a program crash. 그래서 네, 프로그램이 가용한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때 네, 스택에서 네, 콜 스택에서 이것은 네, 액세스 메모리를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 스택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스택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을 접근하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으로는 네,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다. 네. 할 때 그래서 스택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한다. 너 지금 내 영역을 벗어났어라는 에러를 발생한다. 그래서 typically resulting 일반적으로는 네, 프로그램의
크래시, 이거는 프로그램이 먹통이 된다거나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을 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at is Stack Overflow 웹사이트?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스택 오버플로우 웹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ack Overflow is a question and answer site for professional and enthusiastic programmers. 네, Stack Overflow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사이트다. 누구를 위해서? 전문가와 열심인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그런 사이트다. The website serves as a platform for user to ask and answer questions, and through membership and active participation to vote questions and answers up or down, and edit questions and answers in a fashion similar to a wiki or Reddit. 네.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플랫폼처럼 사용자에게 플랫폼처럼 제공을 한다.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느냐? 네. 질문하고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멤버십과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투표도 하고 up or down이라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답변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키나 레딧처럼 동작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다. 위키는 지난번에 살펴보셨고요. 레딧은 위키보다 좀 더 짧은 형태의 그런 문서들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Users of Stack Overflow can earn reputation point and badges.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그것을 업과 다운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어서 당신의 평판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배지를 받기도 한다. 당신은 C 분야의 최고입니다. 뭐 이런 배지겠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For example, a person is awarded 10 reputation points for receiving an up vote on an answer given to a question, and 5 points for the up vote of a question, and can receive badges for their valued contribution, which represent a kind of gamification of the traditional Q&A site.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은 사용자에게 업보트를 받으면, 질문에 대해서 업보트를 받으면 10 레퓨테이션 포인트 10점을 주고, 질문에 대해서는 5점을 준다. 그래서 배지를 받으면 나름 나는 내 기여가 좀 인정받았어, 이렇게 의식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게임화된 전통적인 Q&A 사이트다. 그래서 게임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휘장들을 여러 개 달아가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애다. Users unlock new privileges. 죄송합니다. Users unlock new privileges with the increase in reputation, like the ability to vote, comment, and even edit other people's posts. 그래서 사용자들은 새로운 특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좀 더 높은 보트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커멘트를 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배지를 많이 달고 있는 개발자들이 좀 더 능력 있는 개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Each month, about 50 million people visit Stack Overflow to learn, share, and build their careers. 그래서 매달 5천만 명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쉐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커리어를 쌓아나간다. 그래서 사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상당히 높은 등급의 배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진짜 잘 돼요. We estimate that 21 million of these people are professional developer and university level student.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100만 명이 전문적인 개발자이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더라. The majority of our survey respondents this year were people who part of their work are or are students preparing for such a career. 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응답자들이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한다거나 뭐 학생으로서 이러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네. About 4% of respondents code as a hobby, but not as a profession. And just under 2% of respondents used to be professional developers, but no longer are. 네, 4%는 취미로 코딩하는 사람, 2%는 코더였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개발자이거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즉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상당수 모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네,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우리나라 인구만큼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Problem 1. Why scanf is unsafe? 네, 여러분들이 C를 배우실 때 scanf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데 했을 때는 scanf를 안 쓰고 네, scanf 언더바 s라고 하는 secure scanf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얘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error C 4996 scanf This function or variable may be unsafe in C programming 이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왜 불안정한가? 왜 안전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I have created a small application to find the max number by using user-defined function with parameter. When I run it, it shows this message.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다. What do I do to resolve this?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린다.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네, 내가 작성한 코드도 여기다 이렇게 올렸죠. 네, This is my code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왜 그런지 관련된 정보들 링크도 주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나오는 영어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들이에요. 충분히. 근데 여기 보시면 It sounds like it's just compiler warning.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그냥 경고야. 써도 문제 없어. Usage of scanf underbar s prevent possible buffer overflow. 네, scanf underbar s를 쓰면은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써. 사용 방법은 이 링크에 들어가서 봐. Good explanation as to why scanf can be dangerous. 네, scanf가 왜 위험한지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한번 들어가 봐. So as suggested, you can try replacing scanf with scanf underbar s or disable the compile warning. 네, 그래서 scanf를 대신해서 scanf underbar s를 쓰거나 아니면 컴파일러 세팅을 워닝을 없애는 세팅을 써.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영어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워닝을 없애? 그러면 이렇게 없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글이 다니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훨씬 더 전문적이구나 라는 거. 물론 여기에 속어들이나 슬랭들이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처럼.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cannot open and include file with Visual Studio. 여러분들이 Visual Studio로 C를 작성을 하는데 include fil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파일이 오픈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기 제목에서 cannot open and include file with Visual Studio.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I have recently gone from CodeBlocks to Visual Studio. 네, 코드블럭에서 나 비주얼 스튜디오로 옮겼어. 개발 환경을 바꿨다는 얘기겠죠. 네. And in CodeBlock 1
could just add your class and then include it straight away. 그냥 갖다 쓰면 썼어. 근데 however, whenever I do the same in Visual Studio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나 그냥 이렇게 쓰려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써서 이렇게 썼거나 이런 식으로 썼더니 일을 안 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에러를 내. cannot open include file file.h file.h no search file or directory.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를 내. Is there some box or setting that I have to tick? Or do I have to add each header as a dependence manually? Here is the code for class question. 네, 그래서 여기 코드 있으니까 한번 봐. 이게 헤더 파일이고 이게 cpp인데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나 뭐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해? 아니면은 헤더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수동으로 작업해 줘야 돼? 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에서 네, I had this same issue going from example GCC to Visual Studio for C programming. Make sure your included file is actually in the directory. 네, 반드시 헤더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Not just show in Visual Studio Project Tree. 네, 단순히 프로젝트 트리에서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와 헤더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해. For me in order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여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쭉 답글이 달리니까 네, by default Visual Studio searches for headers in the folder where your project is. 비주얼 스튜디오는 헤더 파일을 찾기 위해서 디폴트로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를 찾도록 되어 있어. And in the default standard library directory.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찾아. If you need to include something that is not placed in your project directory, you need to add to pass to the folder to include. 그래서 너의 그 기본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아닌 곳에 저장된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면 너는 그 경로를 include에다가 같이 적어줘야 해. 뭐 이렇게. 혹은 프로젝트 프로퍼티로 가서 요 세팅을 해주면 해당 경로를 추가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using %f to print an integer variable. 네, 아까 자주 겪는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정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f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The output of a following C program is 0.000000. Is there a logic behind the output, or is the answer compiler dependent, or I am just getting a garbage value? 이게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 값이 나와.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쓰레기 값이 나온 건지 확인해 줘. 추신. I know that to try print an integer value using %f is stupid. I'm just asking thi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네, 나도 이게 멍청한 짓인 거 잘 알고 있어. %f로 정수를 찍는다는 게. 하지만 나는 정말 정중하게 이론적인 뷰를 보고 싶어. 이론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막 답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uplicate symbol error. 네, 얘는 식별자가 중복되는 에러를 발생했을 때죠. 네, static library have same function names causing duplicate symbol error.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두 개를 가져다가 썼는데 여기에 하필이면 동일한 이름의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A라는 게 있고 여기에도 A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입니다. I'm using two third-party library in my iPad app. 네, 아이패드에 앱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여기서 third party라는 건 제3, 즉 이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내가 끌어와서 쓰는데 그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source code for this library are not unknown to me. 네, 소스 코드 자체는 모르겠고 라이브러리로 실행 파일처럼 돼 있는데
These library have the function with the same name in both. 두 개의 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가 존재해. So I'm getting Apple Match OID error. 네, 그래서 Apple Match OID error라는 것을 발견했어. 왜냐하면 the collision in function name. 네, 함수 이름의 중복에 의해서 I can't change the function name within them as source code is not known. On building the app, the error are occurring. 그래서 나는 함수의 이름을 바꿀 수 없어. 소스 코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딩 에러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실제 에러 the error states that 에러는 이래. 그리고 여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Can anybody share some suggestion? 누구 좀 제안해 줄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럼 이제 해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나오고, 누군가가 이제 잘못된 답변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저는 애플에서 코딩은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지만, 윈도우즈에서 코딩하는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를 두 개를 다르게 사용을 해서 네임스페이스로 이용을 한다거나 클래스로 래핑을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수업한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실습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네, first, watch the following video. YouTube. 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프로파일, 레퓨테이션, 배지와 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에러들을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 게 효과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네, 이것도 스택 오버플로우의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 올리는지 예제를 보고 하는 겁니다. 얘는 한국어 영상이고요. 얘는 영어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영어 자막을 켜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 난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자동 번역으로 한글 자막을 켜시고 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테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앞으로 4년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영어에 최대한 친숙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어를 보면서 영어가 이제 무섭지 않을 정도는 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학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공책을 보든 코딩을 하든 무수히 만나게 될 그런 영어 문장들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학습을 하자. 그래서 예방주사를 열심히 맞자라는 목적이니까 가급적이면 반드시 유튜브를 보시고 영어를 계속 듣고 영어를 계속 읽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스택 오버플로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동영상이 꽤 많이 있으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동영상들이 여기 올라오는구나 한번 찾아보시면 이번 주 실습은 완료입니다. 네, 다음은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택 오버플로우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딩을 하면서 만나봤던 에러 코드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서 2개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된 메시지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을 하세요. 요약하라 그러면 질문이 가끔 와요. 영어로 요약하나요? 한글로 요약하나요? 네, 우리는 영장문 과목이 아닙니다. 네, 이 과목은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한글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약하니까 A4 한 장 분량이면 될 거예요. 네, 폰트는 12, 행가는 160. 네, 요 정도로 해서 한 페이지 꽉 찰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목 쓰고 학번 쓰고 하면 한 페이지가 조금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